안녕하십니까. 레지스 탕서 정광용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하루가 다가올수록 문재인의 과거가 드러나는데 문재인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아주 말살시켜서 생사람을 총살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행, 이거 분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직전까지만 해도 귀순 진정성이 없어서 돌려보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랑 같죠. 그런데 눈을 가리고 포박까지 하면서 송환할 때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정부 측의 판단이 작용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나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국민한테는 이야기하고는 송환할 때 자해 위험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죠. 정부가 제대로 된 호송 준비도 없이 귀순 어민의 신병 확보 닷새 만에 황급히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심지어는 강제 북송 주체까지도 못 정해가지고 우왕좌왕 하면서 방향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당연히 군이 귀순 어민을 송환해 줄 알았는데 국방부는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소환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이런 것이 새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문재인은 양산에서 어떤 변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 처음에는 군에다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군이 민간인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 차원에서 그러는 건 안 된다. 어디까지나 민간인이죠.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에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거기까지 데려갔고 그 다음부터는 공동경비구역 JSA가 이 일을 했죠. 그런데 이 JSA 역시도 군 계통에는 보고를 안 하고 청와대 안보실에 직보를 했는데 이거는 군인으로서 완전히 지휘계통을 무시했기 때문에 처벌이 돼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눈 감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송환 북한 주민이 민간인이지만 자해 등 우발 상황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전달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가 있습니다. 상부가 어딥니까? 청와대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국방부에다가 또 경찰 특공대에다가 또 공동경비구역 JSA에다가 온갖 데다가 다 강제 북송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결국 귀순 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귀순 어민들은 북송 사실을 몰랐고 한 어민은 안대가 풀리고 북한군이 보이자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해 귀순 어민을 납포한 지 닷새 만에 돌려보내는 모든 과정이 사실상 북한 눈치보기라고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지 사흘 만인 11월 5일 문재인이 먼저 어민과 선박까지 인계하고 싶다, 이렇게 통지를 하면서 북한 눈치보기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일날 북한은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했고 7일 귀순업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집니다. 제뒤에 그 스케줄이 나올 겁니다. 그 당시 이 사실이 극비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김유근의 핸드폰에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장 문자가 딱 잡힙니다. 이게 잡힘으로써 확 드러나게 됐죠. 그러자 언론들과 국민들은 깜짝 놀래버렸고 그때서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초 추방한 이후인 오후 4시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추방 전 언론 노출로 20분 앞당긴 3시 30분에 언론에 노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자가 기자 카메라에 덜컥 잡힘으로써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이 공동경비구역의 대대장 이 중령에 대해서 당장 네가 어떻게 국군 지휘계통 합참의장이니 국방부 장관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 하니까 당장 조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조사 결과 역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버린 사건이 뒤늦게 확인됩니다. 혐의가 어떻게 없습니까? 당시 국방부 감사관실은 일선 대대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 안보실로 민감한 사안을 직권 행위를 기강회의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했을 뿐더러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이 개입해서 북한 주민을 서둘러 강제 북송하게 한 데 이어서 이 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A 중령이 탈북 어민 북송 계획을 전한 직보 사건은 2019년 11월 국회에 있던 김육원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이것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같은 달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 행위가 적절한지 감사를 실시했고 이 중령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를 지휘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인 본분을 저해한 기강 문제로 규정을 했는데, 그리고 또 민감한 사항을 대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지침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용 통신 장비로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항을 공유한 것 역시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A 중령에게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서면 경고는 군 인사법상 경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군 소식통은 결국 국방부 감사 결과를 이해보다가 사실상 뒤집은 결과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작사 징계위원회는 A 중령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김육원 차장하고 공유한 사실이 군사 기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지작사 징계위원회는 또 유관기관인 안보실의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 A 중령이 군인지휘 및 복무기본법과 국방보안 업무 훈령을 위반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김육원 차장과 이 A 중령이 대통령 경호실과 8군단에서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서 A 중령의 직보를 연고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몰랐던 내용을 직보를 한 것은 보고체계나 관행으로 볼 때 지휘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행위임이 틀림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혐의 처분이 나자 당시 안보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 패싱 논란. 군대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대를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거기다가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현직 합참의장을 불러서 조사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군 서열 1위이자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납포하지 말라는 안보실 차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군의 위계질서 문란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안보문란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보문란,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육원 이사장에게 거취를 분명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군인 공제의 이사장으로 낙하산을 타고 딱 날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준 대가입니까? 어쨌든 아직도 군인 공제의 이사장으로 앉아서 군인의 복지를 돕는다는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냐면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합참의장 조사가 문재인의 지시였는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후 추가적인 일이 더 있었는지도 실토를 해야 할 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총체적 안보 균열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참의장 조사 문제 등 모든 사항,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들여보겠다는 겁니다. 안보문란 조사 태스크포스는 향후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 김정은 심기 살피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USB도 조사해야 되겠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볼 때 법적인 문제는 일단 법에서 처벌할 겁니다. 그것은 믿겠는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 사람이 인간이냐, 저런 사람이 사람이냐,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문재인한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칭 인권 변호사에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은 없고 악마만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